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앞에서 씁니다. 또는 그 브이로그 형식으로 또 저희가 겪은 일, 제가 겪은 일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앉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어제 16일 날 대장 내시경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받는 건데요. 이제 40대가 되면은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밤부터 오후 8시부터 이제 관장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관장약을 먹는데 이게 500cc짜리 그 통을 줍니다. 거기다가 약간 무슨 그 파우더 같은 형태로 돼 있는 그 가루 제형으로 돼 있는 쿨프랩이라고 하는 제품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비타민 C 제제도 살짝 넣습니다. 그래서 가루 형태로 돼 있는 제제 2개를 믹스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어서 500ml로 만들어서 용액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250ml씩, 그러니까 반 컵씩 2번에 걸쳐서 빨리 먹고 15분 있다가 한 번 더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이내에 그 1000cc 정도의 그 쿨프랩을 마시게 되고 용액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을 또 한 500ml, 그러니까 1시간 내에 1500ml의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역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막 먹다가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근데 억지로 막 삼키면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셨더니 이제 정말 설사가 엄청나게 나오고요. 나중에는 거의 이제 그냥 소변 색깔, 그러니까 약간 아주 연한 노란색의 그냥 그런 용액만 나올 정도로 설사를 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야 되나 막 너무 막 괴롭고 막 힘든 생각도 막 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검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에 또 같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9시 반에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게 거의 이제 준비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12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그쵸? 전날 8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9시 반까지 준비를 하고 9시 반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했습니다. 이제 순천향대학교가 그 소화기 내과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100대 명의 안에 꼭 소화기 내과의 원장님, 교수님들께서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 소화기 내과의 지금 주임 교수님으로 계신 분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시경을 배워가지고 오셔서 EMR이라고 해요. 엔도스코픽 뮤코자 리섹션 이런 거부터 이 대장 내시경의 아주 하이 테크닉들을 최초로 이제 도입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배출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가 또 저희 병원 강남역인데 가깝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특히나 제 동기 중에서 그쪽에서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인품도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진이라는 친구인데, 조상진 내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또 조상진 내과에 또 한번 가보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입니다. 조상진이라는 원장님께서, 저는 친구니까 조상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상진 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거길 나오신 거에 대해서 거기서 펠로우를 하시고 소화기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걸 배우신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의국 출신들, 거기서 이제 소화기 내과를 펠로우를 하시고 나오신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또 특히나 위 내시경하고 다르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자칫하면 대장이 천공되거나 또 대장이 찢어지거나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세요. 또 위내시경 쪽도, 위내시경까지는 안전하지만은 위내시경으로 해서 담최관, 역행성 담최관 조영술, 역행성 이제 내시경 중에서도 12지장까지 보고 이러는 시술들은 또 굉장히 하이 테크닉이고 굉장히 위험한 테크닉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병원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수련 받을 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물론 이제 그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고객님께서, 환자분께서 80살 되신 할머니시니까 이제 모든 몸의 조직이 약하신 거죠. 근데 그러다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천공병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왔어요. 어쨌든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잘했고요. 비수면으로 했습니다. 그걸 꼭 수면으로 하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오히려 약간 이제 자세를 자기가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면서 그 돌아 눕고 또 배에 이렇게 힘도 풀었다 줬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증은 조금 있었습니다. 통증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협조를 하면서 또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대장 내시경 할 때 진짜 관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이제 안으로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견딜만 했어요. 근데 안에 이제 그 대장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으니까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핀 다음에 이 핀 상태에서 이 그 벽을, 대장의 벽, 안쪽 벽을 골고루 잘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기를 주입하는데, 공기 주입할 때 배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 배에 가스가 차면 배가 아프잖아요.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대장에 휘어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 예, 여기 요쪽, 요쪽, 요쪽. 이런 데를 통과할 때가 조금 아프다. 예, 지금 여기도 모양이 잘 나와 있네요. 요런 데 통과할 때 조금 아프다. 예, 그냥 그 정도지. 사실 뭐 꼭 수면으로 해야 되겠다. 워낙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이시고 또 잘하시는 교수님들이시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받았고요. 어제 그 저 시술해주신 전성란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시게 될까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해주셨고 꼼꼼하게 잘 봐주셨고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제 대장 안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었거든요, 화면으로. 그것도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행히 이제 문제가 전혀 없이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폴립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 그거 떼는 것만 빼놓고는 그 뭐 어떤 암 조직이 있거나 뭐 나쁜 조직이 있거나 이제 물론 이제 그 제가 운전을 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비수면으로 할 거로 이제 각오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근데 올 때 배가 아픈데 막 운전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택시를 타려다가 타다를 타봤습니다. 근데 타다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예. 타다는 타다 앱을 깔아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우버를 이용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우버랑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버는 이제 내 위치랑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우버 택시들, 우버 드라이버들의 차량의 정보가 같이 지도에 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좀 장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것도 제가 신청을 하니까 근처에 있는 그 차에 그 위치가 표시가 되고 몇 분 걸릴 거다 딱 예측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다 앱으로 다운받아서 타다를 출발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을 딱 하면은 호출이 되고 결제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때 이제 그 따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릴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딱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색다르고 편리한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택시는 나갔는데 택시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택시 오래 기다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경쟁자가 저쪽 앞에서 쓰게 되면은 또 뺏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약한 택시가 딱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몇 분 뒤에 온다, 이게 예측이 되니까 집에서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딱 그 택시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기들 태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나의 그 뒤에 2열에 있는 이렇게 양쪽에 팔걸이 있고 등받이도 되고 발도 올라오고 이렇게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 같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캡틴 시트라고 그러는데, 캡틴들이 이렇게 앉는다, 선장들이 앉는 의자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캡틴 시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캡틴 시트 구조에 앉아있는 것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카니발이 또 넓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저는 이게 리무진이나 또는 무슨 벤츠 무슨 S클래스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에 카니발이 안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줄 몰랐고, 그리고 그 안에 막 향도 좋은 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앞에 승객들이나 누가 그 피우셨던 이제 담배 냄새 이런 게 전혀,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카카오 택시가 한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쵸? 사용자가 됐었는데, 이 타다의 그 경영진들이 저는 굉장히 천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규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규제 가운데 택시 관련 규제가 또 굉장히 강력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쓰지 않고 승합차에 해당되는 이제 카니발을 쓴 겁니다. 첫 번째는 택시는 승용차를 이용해서 승객을 돈을 받고 이제 그 이동시켜주는 그런 영업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 택시 면허가 있는 회사가 그 택시기사님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영업 형태 딱 두 가지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다른 업종은 배타적으로 배척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래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쓰지 않고 승합차를 썼고, 그 다음에 차를 일종의 렌트카 개념으로 만든 거죠. 타다 차는 렌트카입니다. 회사 소유입니다. 타다 소유고요. 그리고 기사는 대리기사. 대리기사님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허용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삼각축을 만든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그리고 규제를 피하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타다의 창업하신 분의 어떤 천재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우버가 거의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또 이제 또 차도 크고, 그 다음에 또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차를 타게 될지 우버보다 더 좋은 거죠. 우버는 제가 타게 될 차가 이게 토요타 코롤라가 올지, 또는 뭐 카니발이 올지, 또는 뭐 어떤 벤츠가 올지, 아니면 뭐가 올지 몰라요. 예, 근데 이건 딱 타다는 카니발이 옵니다. 예. 어떤 규격화의 장점도 있고, 타다의 모태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버가 택시 영업을 이렇게 택시와 경합하는 또는 경쟁하는 이런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택시 회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삽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들의 반발을 산다는 건 정치와 행정 조직에서도 또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든 규제에 맞닥뜨리고 행정이나 이런 부분, 행정관청의 이제 어떤 감독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우버가 걸핏하면은 특히 유럽 쪽에서 택시 영업을 규제하거나 뭐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행정관청에서 계속해서 자꾸 막 조사를 나온대요. 그래서 우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자꾸 접근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버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죠. 개인, 핸드폰 번호, 이름, 그 다음에 사회보장 번호를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카드 정보도 들어있고, 그 사람이 이용한 내역, 민감한 뭔가 모임에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우버는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행정관청은 뭔가 수상한 게 있으면은 우버의 서버에 들어가서 뭔가 자꾸 보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또는 이제 우버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서 이제 우버의 서버를 조사하려고 행정관청의 직원들께서 들어가시면은 리플리라는 우리 에일리언에 나오는 리플리 있죠. 시고니 위버가 주연을 했던 리플리라는, 근데 리플리가 되게 미국 단어 중에서 굉장히 복의적인, 중의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리플리가 reply 또는 대답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replication, 그쵸? 복제한다. 리플리가 그런 복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일리언도 보면 나중에 리플리를 복제한 시고니 리플리라는 이름은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주드로하고 맷 데이먼이 주연을 한 리플리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Secrets of Ripley인지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6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 90년대에 다시 한번 리메이크돼서 나온 영화입니다. 거기서도 리플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리플리가 남의 아이디어와 남의 어떤 캐릭터를 도용해서 사실은 무일푼인데 백만장자집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을 복제한 것처럼, 그쵸? 백만장자의 아들을 복제한 캐릭터로 거짓 생활을 하는 그런 우버에서도 리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관청이 우버의 개인정보들, 전화번호, 카드번호, 이런 거, 이용 내역, 이런 거를 들여다보려고 들이닥치면은 버튼 하나를 딱 누른답니다. 그러면은 리플리가 가동이 되면서 유럽 우버 지사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미국에 있는 서버로 다 순식간에 옮겨버리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다 삭제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복구 불능인 상태로 삭제를 하든지 굉장히 재밌는 뉴스라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버의 핵심 경쟁력, 핵심
능력이 무엇일까? 핵심 기술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앱이나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데이트 프로그램이죠.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데이트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스카이텔이었나? 스카이웹인가? 뭐 어쨌든 실은 위치 기반 서비스가 들어가는 데이팅 앱하고 우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 근데 결제 시스템도 요즘 워낙 그 범용 시스템이잖아요. 범용 기술이고. 그러면은 사실 우버는 위치 기반 서비스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냥 데이트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돈 거래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우버가 왜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우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택시 회사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 또는 기득권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격의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옛날에 그 많이 나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택시 기사께서 승객을 성폭행하거나 뭐 살해하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는 뭐 택시 기사님을 승객이 막 때리고 강도짓을 하고 뭐 이런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고요. 딱 한 번 우버 기사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요. 그건 우버 기사가 우버 기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 내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승객은 다 안전하게 태워다 드리고 다 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우발적으로 총기 사고로 미국에서 1명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봐도 에어비앤비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성 그 관광객이 일본의 에어비앤비로 어디 숙박을 했는데 거기서 그 성폭행을 당하고 이러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에어비앤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버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한번 기사를 그만큼 만약에 우버 기사님께서 뭐 승객을 뭐 강도짓을 하거나 뭐 성폭행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은 그러면 우버가 더 쉬운 먹잇감, 택시 회사나 또는 행정관청에 또는 정치적인 먹잇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때까지 살아남았고 점점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측하건데 이거는 사실 그냥 추측이니까 혹시 우버에서 들으셔도 불쾌하지 않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우버를 어떻게 보면 되게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우버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우버 드라이버랑 승객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 성향이나 폭력 성향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스크리닝하고 있지 않을까, 검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이렇게 사고 한 번도 안 날 정도로 예. 물론 이제 우버 드라이버든지 승객이든 각각의 서로의 데이터가 다 우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다 추적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스스로 이제 어떤 그 나쁜 행동을 하려다가도 이렇게 제어하는 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너무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범죄 성향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우버 드라이버나 승객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건 그냥 제 추측이니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네. 리필가이 대장 내시경 얘기하다가 우버까지 왔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